이 피자를 먹을까요? 이 피자를 먹을까요? 당연히 이 피자를 먹어야죠. 당연히. 왜? 같은 값인데 뭐하러 작은 걸 먹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네, 즐거운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회 공부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교과서 85쪽이에요. 85쪽부터 9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원래 그 가계의 합리적 선택 1시간,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선택 1시간, 총 2차시 동안 해야 되는 건데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계는 뭐라 그랬죠? 네, 가족,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고요. 이 기업은요,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 돈을 버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 활동을 주로 하고요. 이 가계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가계 그리고 기업 이 두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면 몇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갈 때 무엇을 입을까? 예쁜 치마를 입을까? 아니면 청바지를 입을까? 멋진 운동화를 신을까? 예쁜 구두를 신을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학교 갈 때 걸어서 갈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차를 태워달라고 할까? 버스를 타고 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이런 수많은 선택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갈비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 선택의 문제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은 바로 이 희소성, 이 자원은 항상 희소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원은 항상 희소하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사고 싶어요. 그리고 닌텐도도 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컴퓨터도 사고 싶어요. 막 사고 싶은 거 막 천지입니다. 이 옷도 사고 싶고요. 저 옷도 사고 싶고요. 저 옷도 사고 싶어요. 이 신발도 사고 싶고요. 저 신발도 사고 싶고요. 이 신발도 사고 싶어요. 이 장난감도 사고 싶고, 저 장난감도 사고 싶고, 저 장난감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살 수가 있나요? 네,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돈이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에 뭐 신경을 안 써요. 엄청 부자여서 뭐 이거 사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선택의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합리적 선택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사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무언가는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한테 5,000원이 있어요. 5,000원 있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보니까 짜장면은 4,000원이고 짬뽕은 5,000원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한테 가진 돈은 얼마예요? 5,000원이죠. 자, 자원이 희소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짜장면을 선택하거나 짬뽕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이 짜장면을 선택하게 되면 선생님이 포기하게 되는 건 뭐예요? 네, 짬뽕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짬뽕을 선택하게 되면 뭘 포기하죠? 네, 이 짜장면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것의 가치, 이것의 비용, 이것을 바로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무한하지가 않고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 그 포기하게 되는 것의 비용을 바로 이 기회 비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입니다. 합리적 선택.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딱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이 다른 것들의 비용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 내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합리적 선택이 그러면 이 가계와 기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가계든 기업이든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이 합리적 선택의 가장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 가계에서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갖게 하는 선택이 바로 이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가계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에서는 어떻느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네,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네, 이윤을 얻습니다. 기업은 무조건 이윤입니다. 이윤. 기업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요, 이 합리적 선택을 최소의 비용으로 무엇일까요? 최대의 무엇일까요? 네, 이윤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 이거예요. 가게는 소비를 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주로 사요. 그러면 이 최소의 비용으로 나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을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기업에서도 이 최소의 비용,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어올 수 있을까? 이것이 기업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게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집 앞에 피자 가게가 있어요. 피자 가게가 있는데 이만한 피자를 10,000원에 판대요. 10,000원. 그런데 이 옆집에 가니까 요만한 피자를 10,000원에 팔아요. 똑같이 10,000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사겠습니까? 이 집에 갈까요? 이 피자를 먹을까요? 이 피자를 먹을까요? 당연히 이 피자를 먹어야죠. 당연히. 왜? 같은 값인데 뭐하러 작은 걸 먹어요? 단 이 피자가 똑같은 피자라는 전제하에. 자, 여기가 A 피자집이고 여기가 B 피자집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A 피자집에서는 10,000원에 이만한 피자를 파는데 주방이 뭔가 조금 음침해요. 이 피자를 만드시는 분이 뭔가 좀 이렇게 모자도 안 쓰고요. 손에 좀 때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썩 깨끗해 보이질 않아요. 뭔가 좀 껌해요. 그런데 여기 B 피자집은요, 새로 지었어요. 신축입니다.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밖에서도 다 보입니다. 오픈 키친이에요. 이렇게 다 보여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모자도 다 쓰고 마스크도 끼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밝아요, 뭔가 분위기가. 자, 이렇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때는 단순하게 가격과 양으로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가게의 위생과 뭐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똑같이 피자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피자로 이만한 피자를 있고요. 피자가 너무 작나? 네.
요만한 피자가 있고 요만한 피자가 있어요. 피자 크기는 똑같아요. 맛도 똑같다고 칩시다. 얘는 5,000원이고요. 얘는 6,000원이에요. 뭐 먹을래요?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같은 거라면 싼 가격, 그리고 같은 가격이라면 더 많고, 또는 같은 가격이라면 더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 이 가게는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사는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만족을 갖다 주는 것,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가게의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가성비라는 말 들어봤죠? 가격 대 성능비가 굉장히 좋은 물건. 요새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죠. 이 가성비 제품, 이런 것들 찾는 거, 이런 게 바로 이 가게의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어떤 예가 나오냐면요. 텔레비전 이야기가 나와요. 텔레비전 이야기. 교과서 86쪽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 86쪽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합리적인 선택이란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밑줄 치세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 이거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상표, 품질, 디자인 등을 고려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수한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거. 여기 A 피자집은 10,000원인데 요만해요. B 피자집은 10,000원인데 요만해요. 당연히 얘가 더 저렴하죠. 그런데 얘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가 되겠네요. 텔레비전이 망가져서 텔레비전을 산대요. 4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2개를 놓고 선택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한번 볼까요? 남자 아저씨가 같은 가격이라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을 선택해야지. 그렇죠. 똑같이 81cm짜리고 35만 원으로 가격이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공지능 TV, 기능이 있는 것을 사는 게 좋죠. 두 번째 볼까요? 같은 조건이라면 더 싼 텔레비전이 좋겠어.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똑같이 81cm짜리 텔레비전인데 하나는 30만 원이고 하나는 40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30만 원짜리를 사야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예를 볼까요? 남자친구가 무상관리 서비스를 오래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을 고르는 것이 좋겠어. 네. 똑같이 81cm짜리 텔레비전인데 하나는 30만 원이에요. 또 하나는 35만 원인데 10년 동안 무상 관리를 해준대요. 네. 그러면 35만 원짜리를 고른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자애네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화면이 큰 텔레비전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셔서 화면이 큰 걸 사야 된대요. 근데 보니까 107cm짜리 텔레비전이 45만 원, 81cm짜리 텔레비전이 35만 원, 107cm짜리가 더 비싸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큰 화면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2개를 놓고 선택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자기의 기준이 있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87쪽을 한번 볼게요. 어떤 텔레비전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기. 자,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산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텔레비전이 있어요. 자, 1번 텔레비전은 81cm에 40만 원. 장점은 화질이래요. 최신형이래요. 2번 81cm에 30만 원. 장점은 가격. 싼가 봐요. 3번 인공지능 TV네요. 81cm짜리 40만 원. 장점은 기능. 4번 81cm짜리 35만 원짜리 10년 무상 관리. 장점은 상표. 메이커인가 봐요. 삼성이나 LG 건가 보죠. 그리고 AS. 5번 텔레비전은 107cm인데 45만 원이래요. 장점은 크기랍니다. 6번은 81cm고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점이 에너지 절감,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어요. 전기세가 적게 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텔레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기준, 이 가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가격이 최고예요. 나는 제일 싼 게 무조건 좋아.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죠. 이 중에 제일 싼 거 그냥 고르면 돼요. 2번이네요. 만약에 기준이 가격 하나만 본다면
2번을 딱 고르면 돼요. 그쵸? 그런데 나는 뭐니 해도 AS지. AS야. 그러면 몇 번을 골라야 됩니까? 4번. 4번을 고르면 되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텔레비전은 큰 게 최고지. 크기가 나는 최고야. 라고 한다면 5번을 고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는 이 기준을 세워서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87쪽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6번까지를 보고 나의 기준,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이 망가져서 텔레비전을 사게 된다면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 한번 여기 기준을 세워서 그 까닭까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2번은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가계의 합리적 선택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이런 게 있어요. 가치 소비라는 게 있거든요. 가치 소비. 이 가치 소비라는 게 있는데, 이 가치 소비라는 것은 좀 더 비싸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좀 더 비싸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먹을 것을 살 때 유기농이 붙은 것을 찾습니다. 선생님도 원래 별 생각이 없었었는데 선생님 애기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애기들이 있는데 이 애기들이 먹는 거는 좀 더 좋은 거를 먹이고 싶은 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이 유기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농약을 안 쓰고 뭐 그렇게 만든 그런 것들을 이 유기농이라 그러는데 일반 이 식재료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하지만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좀 더 비싸더라도. 네, 그런 거예요. 이 교과서에는 뭐 공정무역 초콜릿 또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를 안 사고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좀 더 비싸더라도 뭐 종이 빨대를 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 가치 소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가계의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에요. 기업의 합리적 선택. 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이윤을 낼 수 있을까? 이것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고민을 하는 게 이 기업에서 하는 고민이죠. 만약에 어떤 치킨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자꾸만 치킨 얘기를 예로 많이 드는데 치킨집이에요. 자, 그러면 최대의 이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돼요. 무엇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치킨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일단 맛이 있어야 되겠죠. 맛이 있어야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많이 팔려면 광고를 많이 해야죠. 홍보를 많이 해야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업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학용품 회사가 나와요. 현준이네 아버지가 학용품 회사에 다니신답니다. 90쪽을 보겠습니다. 90쪽. 90쪽에 보면 필통 만드는 거래요. 필통을 만들 때 고민을 한대요. 남자 회사원이 이 연도별 판매량을 보고 있네요. 보니까 이 연도별 판매량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점점 지나가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연도별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필통을 그만큼 사람들이 적게 산다는 얘기죠. 필통을 왜 사람들이 적게 살까? 필통을 살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겠죠? 왜 없어질까?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게 이 기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여자 사원이 종류별 판매 순위 그래프를 보고 있어요. 천 필통과 플라스틱 필통과 철제 필통이 있는데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천 필통이 많이 팔리네요, 가장. 자, 그러면 이 회사라면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천 필통을 만들어야죠. 여자 사원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종류의 필통이 잘 팔리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종류의 필통이 잘 팔려요? 천 필통. 왜? 글쎄. 플라스틱이나 철제 필통은 좀 무거우니까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천 필통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필통 쓰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연도별 제조 회사 수네요.
연도별 제조 회사 수. 2014년에는 한 개였다가 1년이 지날수록 하나씩 늘어나요. 2018년에는 5개 회사나 있어요. 오, 여자 사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통을 만드는 회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어떡하죠? 연도별로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필통 만드는 회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겠는데요. 잘못하면, 까딱하면 회사가 망하겠네요. 자, 그 다음 회사별 가격과 생산 비용 표를 보고 있습니다. 남자 사원이. 필통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필통 하나 만드는데 생산 비용이 1,500원이 든대요. 자, 그러면 이게 회사별로 판매 가격이 달라요. 가 회사는 2,200원이고 나 회사는 2,300원이고 다 회사는 2,400원에 팔아요. 그러면 가 회사는 얼마를 벌까요? 700원 버네요. 나 회사는 800원 벌고요. 다 회사는 900원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이 기업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값을 많이 받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값을 높게 책정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왜? 안 사죠. 비싸면 안 사죠. 비싸면 사겠어요? 봐봐요. 가게는 뭘 해야 돼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제품이라면 싼 거를 고르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00원짜리 생산 비용을 들여서 얼마의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 기업에서 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91쪽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은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분석해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특히 기업은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동그라미 치세요. 이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한다. 밑줄 치세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됐나요? 네. 기업은 그래서 이 이윤이에요. 이윤. 돈을 벌어야 돼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월급도 많이 줄 것이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가게에서는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업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양과 재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물건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물건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하고 물건을 설계하고 생산 방법을 선정하고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요, 이윤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너무 이 이윤만 쫓다 보면 나쁜 일을 벌이게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에 어떤 공장에서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그 폐수를 그냥 바로 흘려보내면 지구가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정화조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 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 야, 우리 그냥 내보내자. 우리 그냥 정화조 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업이 나쁜 일을 하는 거죠. 불법을 물론 저지르는 거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근데 이런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언제나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 이유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고요. 이 자원이 희소해서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포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갖다 주는 것을 찾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겠고요. 이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이 이 기업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가게와 기업이 만나요. 어디에서? 시장에서요. 시장에 가면 이 시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